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투 폭로 당사자인 김지은 씨에게 화살을 돌린 건데요. 바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원 씨, 어젯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남편인 안희정 전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폭행 사건을 미투가 아닌 이건 불륜 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 처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원 씨가 어젯밤에 장문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을 요약해보면 결국은 이 미투 사건이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괴 가해자다. 이것이 지금 민주원 씨의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와 내 아이들이다. 그런데 김지은 씨가 피해자로 된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참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건을 불륜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특히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남편을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라고 지금 글에 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SNS 글을 통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을 다 뒤집는 듯한 그런 의견을 지금 글에 적은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이 1심 진술이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본인 이제 상호한 사건 같은 것들도 이제 본인이 말이 맞지 않다. 김지은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원 씨 입장에서 뭐 2심 판결에 뭐 일종의 사건 당사자나 마찬가지니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네.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저거 잘못하게 되면 민주원 씨가 남편 안희정 전 지사를 두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민주원 씨가 그건 분명히 했어요. 내가 내 남편을 두둔하는 건 아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내 남편이다. 어쨌든 민주원 씨 주장에 따르면 김지은 씨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 남편은 제일 나쁘고, 그리고 역시 김지은 씨도 불륜의 가해자지 피해자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 제일 큰 피해자는 나와 내 아이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 민주원 씨 주장이라도 따로 불륜이 맞다 하더라도 본인하고 아들들은 피해자인 거고, 그게 아니라 2심 재판부 판결대로 성범죄가 맞다 하더라도 성범죄자 남편과 아버지를 둔 그 가족들도 진짜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설파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안희정 전 지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그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된 것은 네.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은 권력형 범죄거든요. 네. 한마디로 파렴치범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원 씨의 글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이들 때문에 올렸다.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씨, 남편은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파렴치범의 아이라는 것, 네.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안희정 씨의 아내 민주원 씨가 쓴 글을 보면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과 아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 앞으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지은 씨에 대한 이 공격을
글로 쓴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도입 부분일 뿐이고요. 글의 거의 70% 이상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상화원 사건, 이 상화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정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화원 사건. 도대체 왜 이 사건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글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력형 범죄를 뒷받침하는 위력 행사에 의한 성폭행, 이것을 뒤집기 위한 것이죠. 네. 이 상어원이라는 것은요, 충남 보령에 있는 휴양시설입니다. 그런데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하원에서 있었던 일, 그러면서 김지은 씨가 새벽에 부부 침실에 들어와서 침대 발치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냐, 네. 이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지은 씨 측은 안전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서 불상사가 생길까봐 네.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고 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바라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구조가 민주원 씨에 따르면 이 침실은 어떻게 보면은 위에는 유리창이 있고 밑에는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다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와 김지은 씨 측의 주장의 신빙성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동영상을 게재하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민주원 씨는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이 상화원 내부의 침실 구조,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글쎄요, 민주원 씨가 설명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영상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지금 저게 책장처럼 보이는 부분이 좀 출입구하고 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침실이 있는 부분이 양쪽에 이제 책장이 있는 쪽으로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침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문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저 사진을 보면 저 출입구에서는 유리로 돼 있어서 밖에서 볼 수는 있지만 침실을 보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원 씨 주장은 뭐냐면 그 이제 실루엣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보면 김지은 씨가 실루엣을 보고 그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거기서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1심에서는 이 진술, 민주원 씨의 진술을 더 많이 신뢰를 했고요. 2심에서는 민주원 씨 진술보다는 김지은 씨 진술을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왜 2심에서 본인을 불러서 본인이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이 만약에 민주원 씨 주장처럼 실제로 김지은 씨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김지원 씨가 유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문제를 뒤집을 만큼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안이 결정적으로 뭐 결과를 바꿀 만큼의 그런 무게를 갖고 있다고는 2심 재판부는 보지 않은 것이죠. 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민주원 씨가, 안희정 씨의 아내 민주원 씨가 이 상어원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얘기 설명 들은 대로 그러니까 새벽에 부부 침실에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 그러니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김지은 씨가 먼저 유혹했다. 뭐 이런 불륜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도요,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왔죠.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 측에 손을 들어주었죠. 총 10개의 혐의 가운데 9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까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만 민주원 씨는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얘기한 10개 혐의 가운데 9개를 유죄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민주원 씨가 나머지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해서 누구죠?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하고 무슨 뭐 스위스, 뭐 러시아, 강남, 뭐 마포 있을 때
본인이 같이 있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실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은 상화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 법정에서 증언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원 씨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사회에 직접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민주원 씨는 그런 상황원에서 있었던 얘기로 봤을 때 이건 위력에 의한 간음, 다른 공소사실도 위력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앞서 이제 최진범 교수도 얘기를 하셨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상하원 사건이 민주원 씨의 말이 맞고 김지은 씨의 말이 다 틀리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파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하,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안희정 지사의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문제 굉장히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왜냐하면 지금 2심에서 유죄 나왔을 때 큰 증거는 단 하나입니다. 뭐 단 하나라고 좀 그런데 큰 증거가 바로 제일 증거 가치가 있는 게 김지은 씨의 진술입니다. 네. 1심과 2심과 김지은 씨의 진술, 안희정 지사 진술 바뀐 게 없어요. 네.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증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배척을 했는데 항소심은 다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유일한 전략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겁니다. 아하.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기 위해서는 뭐 하나도 깎아내야 돼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지금 상하원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변호인들 입장에서 자 이거 보십시오, 대법관님들. 이런 민주원 씨가 했던 어떤 동영상 이런 거로 봤을 때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은 거짓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면 다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 사건을 좀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가서 아하. 대법원에서 이 체증법칙 위반이 있고 심리비질 위법이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판단해봐. 파기환송 고등법원에 내려보내. 이걸 지금 노리고 아마 변호인들도 그런 쪽의 전략을 짜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단순하게 나머지 9개 혐의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는 식이 아니라 상하원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나머지 9개 사건도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반드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호인들은 그거를 잡고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민주원 씨가 SNS 글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김지은 씨 입장을 반드시 또 다뤄야 되겠죠. 민 씨의 글로 안희정 사건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김지은 씨 측은 이로 인해서 명백한 2차 가해다라면서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 이재용 차장. 예. 일단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조금 잦아드는가 했는데 이 사건이 다시 또 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김지은 씨는 이제 그 2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진짜 화영장에 있었던 심정이었는데 이제 네. 뭐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명예가 회복됐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민주원 씨가 오히려 가정파괴 가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지은 씨 측은 이미 항소심에서 2심에서 신빙성이 의심돼서 이미 배척당한 얘기다. 그러니까 상하원 사건 자체가 이미 재판부로부터 배척당한 얘기인데 그걸 다시 꺼내고 있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은 씨는요, 얼마 전에 미투 관련 책과 관련해서 서평을 썼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투는 나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세간에 자신의 이름 자체가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이 최근에 미투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김지은 씨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네. 여기에서 미투 운동 끝에는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캠프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성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됐다. 그러면서 이 싸움의 끝에는 정의가 있길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번 사건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상 위력에 대한 우리 형법 체계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 판단도 다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대 측에서 재판부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형법이라든지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어떤 한거불능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라든지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을 규정하거든요.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여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회라든지 우리 사회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하. 정말 법
제도 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냄비가 끓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이번 사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민주원 씨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어제 SNS에 밝혔고요. 아이들을 거론하면서 다소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왜냐하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다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도 2차 피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글의 내용을 보면 엄마로서 또는 불륜 사건을 겪는 피해자인 아내로서 뭔가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여론몰이를 하려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고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아이의 아버지이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가. 안희정 전 지사가 파렴치범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폭행의 어떤 그 실행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비난과 비판이 본인과 아이들에게 오는 건 맞아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비난이 예를 들면 그냥 불륜, 그것도 나쁘죠, 물론. 그러나 성폭행, 이거는 불륜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원 씨 입장에서는 그런 굴레가 본인이나 아이들한테 덮여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용납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더 강하게 위증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위증죄로 저를 고소하세요까지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상하원 사건에서 김지은 씨가 들어온 거 사실이고, 거기서 침대 가까이서 쳐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지은 씨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2심 재판부는 그 김지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런 모습이 남편에 대한 보호보다는 이제 이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이런 굴레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본인은 걱정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을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치소 수감 일주일 만에 교도소로 이감이 됐다. 예. 예,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연휴 직후인 8일 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이 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기에 대법원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미결수는 보통 구치소에 있고 재판이 다 끝나면 이제 교도소에 가는 걸 알려져 있는데, 통상 지금 법무부 령에 따라서 2심 판결이 끝나면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갖고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재판이 잘 됐느냐만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출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도심에 있는 이제 구치소마다 다 과밀 현상이 있어서 네. 2심이 끝나면 교도소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령에 따라서 지금 교도소로 이감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구치소와 교도소의 생활이 뭐가 크게 다릅니까? 근데 뭐 교도소로 갔다고 해서 원칙적인 규치소와 교도소가 다른 것보다 미결수하고 기결수가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결수 같이 이제 재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변호인 접견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24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시간 제한 없이. 근데 형이 확정돼서 기결수가 되면 변호인 접견도 이제 제한받거든요. 왜냐면은 재판 준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변호인 조력을 받을 필요 없어요. 형이 다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접견이라든지 변호인 접견 제한을 받아요. 하지만 지금 안양 교도소로 장소만 옮겼지,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는 미결수의 신분은 맞기 때문에 네. 접견이나 이런 어떤 본인들의 피의자, 수용자로서의 권리는 미결수에 준해서 권리는 보존을 받는 거죠. 근데 다만 물리적으로 서울구치소가 가깝습니다. 서쪽에서 가까워요. 네. 안양교도소는 그래도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물리적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실은 변호인 접견들이 이제 가족 접견 이런 거에서 네. 법적인 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거는 이 법적인 권리나 그런 입장도 중요하지만 시설 같은 게 좀 다르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본 거였는데,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시설이 많이 다른가요? 글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일단 시설이나 처우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똑같아요? 다만 교도소 같은 경우는 기결수,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운이 빠지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때문에요, 서울 시내 구치소가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느냐 아니면 잘못됐느냐, 그렇죠. 이 판단만 남았기 때문에 교도소로 알겠습니다. 간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네.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시설이 뭐가 좋으냐가 비교하시면 안 되고, 새로 지은 데랑 예전에 지은 데가 어디가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설 좋은 데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동부구치소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최근에 지었으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은 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3위로 꼽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